오전 7시 평택항 인근 해상에 배 한 척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초의 LNG 운반선 유토피아호가 그 거대한 선체를 드러낸 것이다. 평택항에 다가갈수록 이 배를 만든 프로젝트 팀의 긴장감은 더해만 갔다. 과연 유토피아호가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뎌내고 액화천연가스를 실을 수 있을 것인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기지와의 연결 작업이 시작됐다. 프로젝트 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드디어 기지에서 액화천연가스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서서히 알루미늄 배관을 타고 액화천연가스가 투입됐다. 액화천연가스, 즉 LNG를 싣기 위해선 선체에 실린 탱크 안의 온도가 영하 163도까지 내려가야 한다. 1시간에 10도씩 16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LNG 적재. LNG선을 만들었던 지난 3년의 세월보다 더 긴 시간이 흘렀다. 계기판의 온도가 내려갈 때마다 초조함은 극도에 달했다. 과연 알루미늄 구형 탱크가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뎌낼 것인가? 마침내 영하 163도를 견뎌내고 우리 손으로 만든 LNG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LNG선을 만들어 선박 건조 기술력을 세계에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세계 최대 LNG선 수출국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졸달 정도로 기뻤죠. 꿈은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거대한 공룡 위에 탄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그 공룡이 살아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드디어 3년 만에 기술에 꽂힌 LNG선이 완성된 것이다.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 1970년대 말 세계의 바다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선점하기 위한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 되고 있었다. 당시 강력한 신흥 선박 제조업체로 떠오른 현대중공업에서도 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들이 주목한 선박은 LNG 운반선. 모스형은 LNG를 싣는 탱크가 선체와 분리된 형태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에서 개발한 멤브레인형은 선체에 LNG를 싣기 때문에 외부 충격엔 비교적 약하지만 모스형보다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다. 세계 시장을 내다보며 현대중공업이 선택한 것은 멤브레인형 LNG 선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이 멤브레인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그리고 실물 크기의 탱크 모형을 제작해 배짱 좋게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던 그때 각국에 있는 지사로부터 긴급 전보가 도착했다. 세계 조선 시장을 뒤흔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1979년 멤브레인 운반선이 운항 도중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 조선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모스형으로 돌아서는 추세였다. 회사에 사활이 걸린 중대 사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지금껏 주력해온 멤브레인형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세계 시장의 변화에 따라 모스형으로 선회하느냐. 당시 이철희 과장은 모스형을 강력히 주장했다.
모스에 대한 시설 투자 없이 시장 진입, LNG선 시장 진입을 한다는 것은 80년 당시에는 거의 뭐 없었습니다. 멤브레인 시장이 거의 시장이 거의 죽었고. 당시 모스형을 건조하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일본뿐이었다. 이철희 과장은 즉각 계약 체결을 위해 노르웨이로 떠났다. 모스 로젠버그사. 이 회사는 모스형 LNG선을 개발해 특허권을 보유한 곳이다. 라이센스를 준다는 건 그들과 대등한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채 10년도 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라이센스를 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직 당신네들은 기술 수준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정말 막 울화도 치미고 화도 나고 도대체 이 속을 어떻게 내 속을 어떻게 보여 가지고 설명을 해야만 될 건지. 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렵게 모스사 관계자들을 울산 조선소로 초청한 것이다. 조선소를 둘러보면서 그들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져 갔다. 1980년대 초부터 세계의 신흥조선국으로 발돋움한 한국. 아시아 변방의 작은 신흥조선소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던 그들의 생각은 빗나갔다. 작은 어촌 마을을 신흥조선소로 키워낸 현대중공업의 저력을 직접 확인한 것이었다. 점차 그들의 태도도 바뀌었다. 우리는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엔지니어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이 모스형 LNG 운반선을 건조할 만한 충분한 기술력과 능력,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1982년 마침내 현대중공업은 멤브레인형에 이어 모스형 라이센스까지 획득한다. 이제말로 내가 내 꿈을 키울 수 있겠다. 참 한마디로 좋았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100개의 라이센스보다 중요한 것이 건조 실적이다. 프로젝트 팀은 본격적인 수주 작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반 유조선도 아닌 2억 달러가 넘는 LNG선, 건조 경험 한 번 없는 조선소에 선뜻 내맡기는 곳은 있을 리 없었다. 예의로 열심히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은 아직은 아니야. 몇 년째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던 프로젝트 팀. 그 사이 LNG 전담팀에도 위기가 오고 있었다. 동고동락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팀을 떠난 것이다. 누구도 성과가 없는 일에 미래를 걸 수는 없었다. 이철희 차장에게도 깊은 회의감이 몰려왔다. 국내 최초의 LNG선을 짓겠다는 포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떠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남는구나. 이런 생각도, 그런 자조적인 생각도 해보고 푸념도 하고. 프로젝트 팀에도 밤바다처럼 어두운 세월이 그렇게 몇 년간 계속됐다. 1991년 5월 프로젝트 팀에도 기회가 찾아왔다.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도입하면서 94년부터 우리나라 배로 액화천연가스를 들여오기로 계약한 것이다. 프로젝트 팀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김경윤 차장이 국적선 수주에 뛰어들었다. 이게 기회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 이거 놓치면은 우리 그 LNG선 그 막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그 절박감도 상당히 컸었죠. 김경윤 차장은 지난 16년 동안의 준비 사항을 보여주며 LNG선 건조 능력을 한국가스공사에 확인시켰다. 마침내 1991년 6월 한국가스공사는 어제 LNG 수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6년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 최초의 LNG선을 수주한 것이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갈고 닦았던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구나 싶었죠. LNG선의 핵심 기술은 알루미늄의 가공, 그리고 그 알루미늄을 승용할 수 있는 가열로의 확보 여부였다. 이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박동환 소장. 기다리던 답변이 일본 조선소에서 도착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했던 가열로의 가격은 선박값의 절반에 해당되는 1억 달러였다. 구형 탱크 제작을 위해서는 알루미늄 판을 곡면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 필요한 장비가 가열로다. 박동환 소장은 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 일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가 그 팩스를 딱 보고 나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일이 꼬이는구나. 결국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놈들이 약을 올린 겁니다. 약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각 산업연구소 연구팀은 가열로 개발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첫 번째 시험 가열로를 제작했다. 우리 손으로 개발한 첫 시험 가열로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마침내 기대와 우려 속에 알루미늄 가열 결과가 나왔다. 뭐야는 왜 떨어지노? 405도하고 450도 차이 나. 500m 한번 된 거예요. 결과는 참담했다. 전 부위 온도가 균일하게 되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다 하고선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열처리 했는데 나와서 재보니까 20도 이상 차이. 그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다른 거죠. 1차 장비의 단점을 보완해가며 다시 개발에 들어간 연구팀. 장비 개발의 중심에 권봉재 연구원이 있었다. 장비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어 생각해낸 것이 빵집의 오븐이었다. 알루미늄 판의 모든 면이 골고루 구워지기 위해선 어떤 환경이 좋을까? 권봉재 연구원의 머릿속엔 오직 이 생각뿐이었다. 처음에는 집사람도 그랬고 빵집에 그 프레이트를 갖고 갔을 때도 그랬고 날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왜 이런 걸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때 분명한 건 그때 반드시 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강하게 저한테 뭔가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가열로만 생각하던 권봉재 연구원은 마침내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 거대한 노를 작게 분할하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다. 거대한 노에 알루미늄을 넣어 온도를 가하면 열 이동 거리가 길어져 양끝 부분의 온도차가 그만큼 커진다. 그렇다면 가열로를 나눠서 동시에 열을 가하면 열 이동 거리가 짧아져 양끝 부분의 온도차가 적어지지 않을까? 권봉재 연구원의 생각은 적중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열로가 완성된 것이다. 그것은 연구원들이 일궈낸 첫 성과였다. LNG선 생산을 위해 프로젝트팀이 새롭게 조직됐다. 그러나 막상 배를 지으려 하자 건조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는 거의 없었다. 일본에서 운항하는 모스형 LNG선의 사진으로 배의 모양과 설계를 유추해 나갈 뿐이었다. 당시 새롭게 구성된 LNG 전담팀에 합류한 배용수 과장은 속이 탔다. 답답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그러한 경험과 그다음에 도면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일반 모스형 LNG선의 연수 대상자에 배 과장이 선정된 것이다. 연수 기간은 단 2주. 필요한 자료를 얻기에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었다. 건조에 필요한 자료로 가득한 이 배는 그에겐 보물창고와 같았다. 자료를 보는 틈틈이 배의 이것저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했다. 모르는 것은 선원에게라도 물어봤다. 그들의 도움으로 연수생은 갈 수 없는 시설까지 볼 수 있게 됐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쉽게 건조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하는 느낌에 참 어떤 그 기술 부족이라는 그런 어떤 참담함을 느꼈었죠. 2주의 짧은 연수 과정, 기술 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배용수 과장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프로젝트 팀의 설계 담당자들이었다. LNG선 설계의 핵심은 구형 탱크. 그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가장 답답한 사람이 탱크 설계를 담당했던 안호정 과장이었다. 입수할 수 있는 설계 자료라는 게 20년도 지난 옛날의 자료였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해서 시행착오를 해서 최선의 어떤 설계를 만들어내는 그게 어려운 점이었었거든요. 설계 기간은 정해져 있고 수치 하나, 작은 각도의 차이에도 선박 건조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만큼 엄격하고 치밀한 작업이 LNG선 설계다. 북적선을 수주하기 전부터 설계를 준비해왔지만 남은 기간은 불과 3달. 그 전에 영국 선급협회의 승인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설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안호정 과장은 밤낮을 잊고 설계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최초의 LNG선 설계도가 나왔다. 설계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의 일이었다. 구슬을 꿰듯 이것저것 단편적인 정보들을 분석하고 정리한 끝에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설계도대로 LNG선을 건조하려면 영국 선급협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심사가 까다롭기로 소문이 난 영국 선급협회. 설계도의 승인을 기다리는 안호정 과장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했다. 그 사이 미국에서 구형 탱크의 자재인 알루미늄이 도착하고 있었다. 알루미늄으로 탱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접이다. 당시 국내에서는 알루미늄 용접을 해본 기술자는 전무했다. 모집 공고를 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알루미늄 용접은 정교한 만큼 힘들고 고되다고 소문났기 때문이다. LNG 탱크 제작 실무 책임자로 있었던 정준현 과장. 현장을 돌며 기술자 모집에 나서야만 했다.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구했는데 거의 안 오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와야 되는데 20명의 기술자들이 모여 3개월간의 교육에 들어갔다. 알루미늄 용접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 노르웨이에서 용접 전문가를 초빙했다. 당시 기술자들은 국적선 1호 제작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알루미늄 용접이라는 새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대단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녁 식사 후엔 실습실을 찾았다. 그러나 난생 처음 해보는 알루미늄 용접은 경험 많은 기술자들에게도 힘겨웠다. 한 달이 지나자 중도 포기자가 속출했다. 당황하는 그들을 잡고 이끌어준 사람이 정준현 과장이었다. 그의 끈질긴 설득으로 떠났던 기술자들도 하나 둘 다시 모여들었다. 이제 설계도만 나오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영국으로 보낸 설계도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선급 결과의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다. 눈앞이 깜깜했다. 완벽하다고 자신했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액화천연가스를 알루미늄 탱크 안에 넣을 경우 이 구형 탱크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이 되면서 10cm가량 수축한다. 이때 탱크와 선체를 연결 지탱하는 지지대 부분의 강도가 약해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승인 불가의 이유였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팀원들한테도 이제 얼굴을 들 면목이 없었거든요. 시간은 촉박하고 그걸 이제 피해가야 되고 또 승급 승인도 극복해야 되고. 다시금 시간과 다투는 설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일주일 후 새롭게 해석해낸 탱크 설계도가 나왔다. 탱크와 선체 사이를 잇는 지지대의 설계를 변형시켜 강도를 강화시킨 것이다. 설계 때문에 전체 공사 기간에 지장을 줄 수는 없는 일. 안호정 과장은 직접 설계 도면을 들고 영국 로이드 승급협회로 찾아갔다. 또다시 승인받지 못한다는 것은 팀은 물론 회사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는 설계자의 입장에서 설계 원리와 당위성을 설명해 나갔다. 그 어떤 시험보다 큰 시험이었지만 우리 손으로 만든 설계도에 자신감이 넘쳤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LNG선 설계도의 승인이 떨어졌다. 이제 배를 짓는 일만이 남은 것이다. LNG 전용 공장의 건설이 한창일 무렵 연구진들이 개발한 가열로가 드디어 완성됐다. 그러나 공장이 완공되지 않아 장비를 밖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예고에도 없던 비가 내렸다. 곧바로 공장으로 달려간 권봉재 연구원. 그런데 이미 다른 동료들이 와서 물을 퍼내고 있는 게 아닌가. 빗물이 기계 안으로 들어갈 경우 어렵사리 개발해낸 장비를 써보지도 못한 채 폐기 처분해야 할 수도 있었다. 내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말고도 내 주위 동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구나. 반드시 성공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더 한층 더 강하게 됐어요. 공장이 완공된 후 가열한 알루미늄판을 들어서 성형판을 옮기는 과정. 문제는 진공 고무 흡착기였다. 480도까지 달궈진 3톤짜리 알루미늄판을 고무로 된 크레인이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알루미늄판을 채 들어올리기도 전에 크레인의 고무 부분이 타고 만 것이다. 480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고무 크레인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프로젝트 팀은 또다시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쉽게 타이랑은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딱 그 고무를 대고 들자마자 막 연기 안 하고 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곧바로 해결책을 찾아 나선 프로젝트 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료를 찾고 있을 때 한 연구원이 결정적인 단서를 내놓았다. 내열성이 강한 불소 수지를 고무 흡착기에 적용시켜보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한 일이더라도 연구원은 곧바로 부산의 고무 공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타지 않는 고무를 제작할 수 있다는 곳은 없었다. 만든다고 해도 수요가 낮고 경제성이 없어 흔쾌히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고무 공장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끈질긴 설득에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설득을 이게 돈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걸 만들면은 우리나라 기술이 한참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또 LNG라는 아주 고부가가치세를 만드는데 당신이 굉장히 일조하는 것이 아니냐. 한 달 후 시험 일자에 맞춰 새로 제작된 고무가 도착했다. 오늘은 시험에 성공할 수 있을지. (480도를) 이겨내야 하는 뜨거운 시험대에 또다시 올랐다.
드디어 고무 크레인이 알루미늄 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숨소리마저 나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잠시 후 고무 크레인은 거뜬히 알루미늄 판을 들어 올렸다. 대성공이었다. 480도의 고온을 견디는 고무 흡착기의 탄생. 480도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또 하나의 고비를 넘기는 순간이었다. 일단은 되니까 야 이게 이 노력하니까 되더라. 정말 노력하니까 되더라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 다니면서 박수 치고 나가서 그날 진짜 회식하고 그랬거든요. 편편한 알루미늄 판은 가열 후 성형 틀에 옮겨져 둥근 모양을 잡는다. 이것을 천 조각이 잇듯 용접으로 이으면 둥근 구가 되는 것이다. 총 180개의 알루미늄 조각이 모여 13층 건물의 높이와 맞먹는 지름 40m짜리 거대한 구형 탱크를 만드는 것이다. 알루미늄 판을 이는 용접은 탱크 제작의 핵심이다. 판재가 완성되자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던 용접 기술자들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상급심사원의 불시에 현장에 들이닥치는 일이 있었다. 용접이 시작된 후 처음 있는 심사. 그런데 결합률의 수치가 믿기지 않을 만큼 높게 나타났다. 무려 용접량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결합 부분을 파내고 다시 수정하려면 본 용접과 맞먹는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용접 결함의 원인을 두고 연구소와 기술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서로 자기 방식이 옳다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은 쉽사리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처음 스타트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니까 생산을 그럼 생산대로 해보겠다.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해보겠다 해서 막 욕도 하고 맥살도 실질적으로 잡았고. 우선 결함의 원인을 찾는 게 시급했다. 연구원들은 그날부터 사무실을 떠나 기술자들과 1대1로 작업에 들어갔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결함의 원인도 같이 풀어갔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서 간의 갈등도 서서히 줄어들었다. 배를 만드는 일은 관현악 연주와 같아서 모든 작업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만이 비로소 훌륭한 배가 탄생한다. 인간적으로 우선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말이 통해지면서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돼 나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참 살벌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결함의 원인이 밝혀졌다. 알루미늄은 작은 먼지에도 결함이 생길 만큼 예민하다. 그래서 작업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곡면을 용접할 때 녹은 알루미늄의 액은 곡면을 타고 흐르면서 산소와 접하게 된다. 이것이 곧 결함이 된 것이다. 결함률이 심지어 30%, 7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한 10m 용접하는데 한 달씩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수정 작업하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결함의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집사람이 감독자한테 도대체 결함이 뭐냐고 전화도 오고 이래가지고. 결함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며칠 만에 단서가 될 만한 사진 한 장을 찾아낸 연구팀.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곧바로 장비가 있는 일본의 미쯔비시 조선소를 찾아간 연구원. 차 안에서 스치듯 보게 된 용접 장비. 새로운 장비 개발로 결함률을 줄이기로 했다. 알루미늄 판을 항상 수직으로 유지해 용액이 흘러내리지 않아 산소와 접하는 부분이 줄어 결함도 예방시켰다.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꿈속에서도 영어로 막 대화를 한다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될 정도로 깊숙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한 번만 보더라도 이제 자기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거하고 매칭을 시켜가면서 일치를 시켜가면서 그 장비를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에서 알루미늄 판 6개가 붙여지면 넓은 야외 조립장으로 옮겨진다. 야외 작업이 끝나면 배 위로 옮겨져 조립이 되는 것이다. 마침내 공사 시작 1년여 만에
하나의 탱크를 선체에 탑재하던 날, 거대한 탱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들 바쁜 일손을 멈추고 그 장관을 지켜봤다. 그런데 며칠 후 문제가 발생했다. 구의 위아래를 연결하는 순간 딱 맞아떨어져야 할 이음매에 큰 공간이 생긴 것이다. 0.1mm의 결함도 허용하지 않는 LNG선. 구 하나를 다시 제작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은 배를 인도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찔했죠. 아찔했고 이거 진짜 이제까지 만든 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프레이트만 해도 그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완전히 회사 말아먹는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현장 기술자가 기지를 발휘했다. 큰 물건을 옮길 때 쓰는 장비로 윗부분을 당겨 이음매를 맞춰보자는 것. 생산 부장에서부터 연수생까지 모두가 팔을 걷어붙였다. 과연 거대한 두 개의 틀이 맞아떨어질 것인가. 엄자 같은 위판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젖먹던 힘까지 내어 더욱더 힘을 모았다. 천만다행으로 이음매 부분이 맞아떨어졌다. 또다시 위기를 극복해내는 순간, 프로젝트 팀은 또다시 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구형 탱크 제작도 막바지에 접어들던 12월의 어느 날, 10%대로 떨어졌던 결합률이 다시금 50%대를 치닫고 있었다. 결합률에 있어서는 이제 한숨 놓았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 팀에겐 날벼락과도 같은 일이었다. 참 난감하더라. 아니, 분명히 공장 안에서 할 때는 똑같은 용접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밖으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새벽부터 현장을 찾아간 박동환 소장과 정현준 과장. 공구 상태가 불결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알루미늄 용접재를 살펴보던 박동환 소장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겨울철 아침에 맺히는 이슬이 문제였다. 알루미늄 용접 결함의 가장 큰 원인이 수소였다. 용접재에 생긴 이슬이 결함으로 직결된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결함이라도 운행 중엔 대형 사고가 될 수 있다.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이슬의 경우 용접재를 잘 덮어두거나 용접에 들어가기 전에 용접봉을 일정 시간 작동시키면 수분도 함께 제거된다. 문제는 제거됐지만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현장은 불야성을 이루었다. 연말연시나 명절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해외 시장 진출의 꿈은 물론 첫 발주부터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국적선 1호의 완성은 모두의 명예를 건 작업이었다. 무조건 낚시는 맞춰야 되니까 뭐 철야 또 예사를 했고 뭐 상당히 그 당시 아마 설에 나와서 일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향에 못 가고요. 일 년 반에 걸친 대공사가 서서히 마무리돼갈 무렵 성급 심사가 진행됐다. 지적 사항은 다시 작업해야 한다. 완벽하게 했지만 미처 놓친 곳은 없는지 프로젝트 팀에겐 다시 한번 가슴을 졸이는 시간이었다. 그날 걱정과는 달리 심사는 무사히 통과했다. 구형 탱크의 탑재가 끝나고 이듬해 2월, 총 길이 274m, 6만 톤급 LNG 선이 그 우람한 모습을 드러냈다. 아, 이제는 됐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 현대중공업도 이런 고부가가치선을 만들어갖고 해낼 수 있구나 하는.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기에다 밥을 지으면은 과연 한국 사람들 밥 다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을 정도로 그리 크게 느껴졌습니다. 배의 인도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중 가장 바쁜 사람이 시운전을 맡은 배용수 부장이었다. 그러나 시운전에 앞서 액화 질소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필요한 질소 양은 총 1,500톤. 전국에서 100여 대의 질소 탱크로리가 울산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질소 테스트는 LNG와 똑같은 극초온의 액화 질소를 구형 탱크에 실어서 탱크의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구형 탱크에 액화 질소를 넣어서 문제가 없어야만 액화 천연 가스를 실을 수 있다. 배영수 과장의 지시에 따라 시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배에서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테스트를 시작한 지 몇 시간을 넘겼지만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탱크 안의 온도와 압력이 점점 내려가는 상황. (10시간이) 넘게 걸린 질소 테스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마침내 질소 테스트도 성공했다. 시운전 전날, 대장정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시험을 앞두고 배영수 과장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모든 기대들이 시운전으로 이제 지금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의 인도의 향방은 이 시운전을 성공리에 끝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다들 들었었죠. 배의 출항에 앞서 성공적인 시운전을 기원하는 고사도 준비됐다. 모두의 관심과 이목이 LNG선에 집중돼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북적선 1호가 어머니 항을 떠났다. 2년 반 동안 수천 명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배가 완벽한 LNG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넓은 바다를 향한 첫 출발이었다. LNG선이 해상 500마일, 30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 평택 LNG 기지였다. 그간의 노력이 LNG 적재에 달려있다. LNG선의 운명이 결정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 그 사람들은 라이맨이라 가지고 평택 기지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기지와의 연결 작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LNG 탑재가 시작됐다. 알루미늄 혈관에 서서히 LNG가 수혈되기 시작했다. LNG가 배에 들어오면 배관의 상태, 각 설비의 성능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탱크 시험이다. 기체인 천연가스는 탱크 안의 온도를 영하 163도로 낮춰야 액화된다. 액화가 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축소되기 때문에 수송이 쉽다. 과연 프로젝트 팀이 만든 구형 탱크가 영하 163도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모두의 시선이 온도 변화에 집중돼 있었다. 한 시간에 10도 정도씩 내려가는 온도. 가스 적재는 온도와 시간과의 싸움이다. 총 16시간가량 진행되는 가스 적재. 순조로운 진행에 잠깐 마음을 놓는 순간, 한 대의 탱크 외벽에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 배영수 과장과 선급심사원이 곧바로 달려갔다. 탱크 아래 외벽에서 새어나오는 찬 공기. 혹시 LNG가 새는 건 아닌지. 인도일이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었다. 심각한 표정으로 탱크를 살폈던 선급심사원.
그것은 탱크 외벽 틈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극도의 긴장감이 일순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다리가 들들 떨려가지고 사다리를 딛고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려가서 정말 LNG라도 보게 되면 어떡할까 하고 이제 정말 사지가 떨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60, 11, 영하 163도를 눈앞에 둔 순간 63. 마침내 우리 손으로 만든 LNG선이 영하 163도를 견뎌낸 것이다. 63. LNG선 시장에 뛰어든 지 20년 만의 성공. 환희와 감동이 6만 톤급 LNG선을 뒤덮었다.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을 기술력으로 제패하겠다는 그들의 신념과 도전이 마침내 우리 조선 산업의 새 장을 여는 순간이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내가 꼭 이런 걸 만들어야 하나,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지옥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서는 정말 이게 천국이구나. 내 모든 그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노력이 모든 게 담겨진 게 저기 있다. 그리고 참 그 배가 참 고맙습니다, 나는. 이 전 세계 모든 그 기술들이 밑으로 내려다 보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드는 자신감이 뭐냐면 앞으로 어떤 산이 또 오더라도 내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이제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우리의 LNG선. 1994년 6월 10일 마침내 국적선 1호는 현대 유토피아로 명명되었다. LNG선 시장에 뛰어든 지 20년.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끈질긴 집념으로 LNG선을 탄생시킨 현대중공업 LNG선 프로젝트 팀. 세계 제1을 향한 그들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그해 7월 현대 유토피아호는 평택에서 인도네시아 본탄까지 처녀 항해에 들어갔다. 20년 동안 연간 100만 톤의 LNG를 공급하며 세계 최대의 LNG선 수출구에 닻을 올렸다.